안녕하세요. 압구정 아이비성형외과 최석훈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코성형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사실은 뭐 코성형 얘기는 여기저기 뭐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특별히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가끔 뭐 오셔서 여기 뭐 코성형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,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 제가 코성형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안 하는 집 없잖아요. 성형외과에서 눈, 코는 항상 기본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뭐 저희도 당연히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 뭐 코 얘기는 사실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래서 뭐 성형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, 그냥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도록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일단은 일반적인 코성형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. 일반적인 코성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이고 이런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, 이게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라인이 약간 달라요. 물론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, 저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여자분들은 약간 코끝이 올라가는, 우리가 보통 비행기 이륙하듯이 약간 올라가는 이런 라인을 주로 만들고,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직선, 이렇게 쭉 뻗는 코를 주로 이제 많이 만들어 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, 물론 여자분들이하고 직선코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.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어떤 라인이 어울릴지, 물론 뭐 전문가하고 상담도 하시겠지만,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콧대를 높이는 거는 뭐 보통 세 가지가 있죠. 뭐 첫째는 뭐 실리콘을 사용하거나, 아니면 두 번째는 고어텍스, 아니면 이제 자가 조직, 세 가지를 사용해서 보통 콧대를 높이게 되는데, 지금은 이제 고어텍스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들을 안 하시니까 이제 뭐 고어텍스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, 저는 뭐 주로 실리콘을 사용하는 편이고, 그 다음에 뭐 자가연골은 특별한 경우에만 쓴다고 생각해요. 뭐 물론 처음부터 자가연골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, 자가연골은 정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실리콘을 해결이 안 될 때,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뭐 다른 부위에 흉도 남기고 그러죠. 제가 그런 내용도 또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. 그 자가 조직 얘기를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 이 콧대가 약간, 우리 매부리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여기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, 이게 보면은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은 한 반은 거기가 튀어나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 이유가, 여기 코끝뼈는 사실 되게 쉽게 이렇게 부러집니다. 어릴 때 뭐 장난치다가 누가 치거나 했을 때도 약간씩 손상이 받을 수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 손상받은 뼈들은 약간 웃자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매부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, 보통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. 근데 이제 수술하고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그 뼈를 반드시 꼭 다듬어 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안 하게 되면 보형물이 돌거나, 아니면 그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, 상당히 거의 뭐 반 이상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꼭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.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은 어떻게 수술하느냐? 그냥 일반적인 코성형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코끝은 이제 보통 앞쪽에 콧구멍을 만드는 연골이 있습니다. 이 연골을 묶어서 올리죠. 이 연골을 묶어서 올리면, 이거 묶어서 올린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코끝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통 우리가 귀연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코끝은 보형물이 직접 닿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코끝이 빨개진다거나,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생기거나 얇아지거나, 뭐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, 코끝은 주로 이제 귀연골을 사용해서 쓰는 거고. 귀연골은 왜 쓰냐? 일단 뭐 흉터도 안 보이고 뭐 뛰는 것 자체가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귀연골을 쓰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코끝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코 안 절개만 하는 경우가 있고, 이 앞에까지 여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은 저는 한 7, 80%는 앞에를 여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앞에를 열어야 이제 정확하게 연골도 묶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어서, 대부분 요즘 뭐 대부분 여시는 것 같긴 한데, 뭐 꼭 100% 그런 거는 아니고요. 한쪽 절개만 해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코 연골 사이에 이렇게 뭐 기둥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. 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기둥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렇게 들창한 코 같은 경우는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중격, 콧구멍 사이에 있는 그 벽에다가 비중격을 연장을 해서 코를 좀 당겨주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
그리고 또 이제 뭐 들창코라든지 들창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할 거고 이제 코끝이 너무 뭉툭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고를 묶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살도 좀 제거해주고 뭐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요. 우리가 코를 높이게 되면 이런 코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?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게 되면 코끝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코가 통통하신 분들은 좁아지니까 좋겠지만 원래 코끝이 되게 좁은 분들 있잖아요. 아주 얇게 뭐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하기 되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높이는 걸 원하시는데 높이면 반드시 작아지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할 때는 연고를 보통 이런 식으로 넣는데 연고를 이렇게 가로로 넣어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코 성형은 사실 뭐 워낙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조금 높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이라든지 대해서 조금 본인의 취향을 수술하실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 뭐 일반적인 코 성형 얘기 좀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는 코 성형 안 하는 줄 알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코 성형 얘기 일반적인 얘기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